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ABC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희원입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가 블록체인 플랫폼 쪽을,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건 이제 뭐 블록체인 자체를 개발한 게 아니라 블록체인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할 때 필요한 그런 인프라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라 저희 회사의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C라는 의미는 이름 잘 지었죠, ABC. ABC가 남아서 그게 남아서 바꿨다고 하고요. 원래 이제 이 회사의 기술적인 전신이 AI 그 번역 시스템을 개발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앞에 AI가 들어간 거고 이제 블록체인의 이제 컨버전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제가 만든 모토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블록체인 전체 그 서비스 플랫폼이 노드홈인데 그 노드홈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있는 비즈니스가 블록체인을 적용한다고 하면 뭔가 좋은 점이 있어야겠죠. 뭐 비용을 절감하든 아니면 퍼포먼스가 오르든 아니면 아까 얘기했는데 뭐 돈이 되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어떤 그 비즈니스 또는 서비스에 저희가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약간 리모델링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저희 그걸 서비스하는 고객하고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서로 발전해가고 수익을 공유하는 그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노드홈이라는 것은 뭐 이런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희 자체 노드홈의 블록체인 자체 블록체인은 하이퍼레저입니다. 그 하이퍼레저의 베이스에다가 저희가 이제 RDBMS 기능을 추가했는데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우리가 보통 노드라고 하는 여기서는 저희는 이제 그 서비스 노드라고 저희가 특허를 하고 또 해외 논문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저 서비스 노드들이 꼭 블록체인처럼 서로 협력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서비스 보통 그 서비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쪽은 대비라고 하죠. 그 대비 돌아갈 때 대비 중단되지 않도록 뭐 해킹을 당하건 뭐걸 하건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협력해서 돌아가도록 만들고 저 서비스 노드들은 기본적으로 뭐 그 모든 저기 있는 노드들이 어플리케이션 늘어나면 많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다 똑같은 탭을 돌리는 게 아니라 몇 개만 돌립니다. 뭐지, 우리가 아까 파일 코인 얘기하셨는데, IPFS처럼 내가 어떤 컨텐츠나 뭐 어떤 내용들이 전체 모든 그 IPFS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저장되고 그게 이제 뭐 어디서 사용 안 되면 또 보완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만일에 이제 노드가 죽거나 하면 다른 노드가 또 그 역할을 대신 하도록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런 것을 감시하고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써 놓은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는 아까 블록체인 자체를 개발하지 않지만 사실 지금 블록체인의 문제점이 뭐냐면 거의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아까 코인 서비스나 토큰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지갑 서비스를 해요. 그의 나머지 뭐 블록체인 가지고 어떤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좋은 게 들고 있어 하는 게 별로 없죠.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단순히 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의 업무들이 블록체인에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쪽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뭐 카페24 그런 거를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은 보면 뭐 대부분 저대로 진짜 돌아가는 게 문제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저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쪽을 계속 추구하고 그런 개발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서비스 노드라는 개념을 저희가 구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서비스하는 회사가 나는 아무런 IT 자원도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목표인데 이제 사실은 어떤 서비스하는 회사는 좋은 아이디어 고객과 그런 걸 갖고 있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IT적으로 구현을 하는 더더욱이 지금처럼 IT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것은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사실 뭐 엔지니어를 구해서
하기도 좀 어렵고 또 많은 아까 얘기한 코인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대부분 엔지니어가 서포트를 못해서 망한 경우가 프로젝트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작은 회사지만은 그거를 플랫폼화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서비스 노드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기존의 업무들이 다 SQL이라든가 이런 걸 써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구조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그 각 서비스 노드들이 서로 관제를 하고 노드 간의 상호 인증 역할을 수행하면서 돌고 있는 개념이 이제 저희는 DDCP라고 그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특허도 갖고 있고 관련 논문도 해외에 출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서비스 노드는 우리가 흔히 그냥 기존의 센트럴라이즈 시스템에게는 서버를 얘기하는 거고 터미널 노드는 이제 뭐 우리 휴대폰이라든가 아이폰, 안드로이드 이쪽에 돌아가는 그걸 터미널 노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각각의 터미널 노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접목을 해서 실적에 뭐 대비 지금 현재 그런 앱이 돌고 있는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기존에 앱이 있던 것들을 그 탈중화 기능이 들어간 어플리케이션 또는 뭐 중앙화라고 할지라도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컨소시엄 이런 블록체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그런 플랫폼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일단 뭐 오늘 이따가 좀만 디파이는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뭐 또 요새 각광받고 있는 NFT 쪽하고 디파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엔터프라이즈 이런 것들을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중에 뭐 다 아시겠지만은 NFT는 뭐 저희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돌고 있는 거죠. 721이라는 토큰이고 어쨌든 이 토큰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 노드홈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실제로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이쪽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제 다음 게 또 얘기하죠. 그거는 이제 NFT에서 지금 음원 음반 쪽으로 NFT와 그러니까 뭐 잘 나가는 가수의 NFT가 아니라 그냥 못 나가는 우리 평범한 나는 가수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뮤즈 플랫폼이라는 저 협력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 세계로 음반을 발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대충 10만 원 정도 주면은 음반 발매가 가능해요. 유튜브에 나가고 다 나가는데 보통 동네 가수가 그,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보거나 또 유튜브에 보거나 해서 돈을 벌지는 못하겠죠. 저작권이 한 70년을 간다고 해도 사실 돈이 안 되는데 저희 개념은 그냥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 NFT 음반을 사줘도 혹시 또 뭐 이무진처럼 엄청 뜨면 대박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런 일반 뭐 이런 뭐 기술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개인 가입해서 나도 음반도 내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 또 거래도 할 수 있고 그게 또 모아서 자산이 되고 그럼 또 디파이를 적용하고 뭐 이런 준비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파이가 바로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뭐 이것도 지금 비트베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가 지금 그 원래 두나무의 자회사가 만든 거죠. 근데 그 다른 회사가 비트베리 인수했어요. 저 부분을. 근데 이제 원래 서비스를 하는데 원래 저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산거래라 투자 플랫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그 가상자산을 투자를 하면 그걸 어디에 제일 뭐 이자가 많이 나오는 뭐 컴파운드든 뭐 어떤 유니스랍 이런 데에서 걔가 인공지능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제일 수익을 높여주는 그런 거를 하고 또 거꾸로 내가 그 돈이 필요할 때 제일 뭐 저렴한 데서 빌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개념의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현재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비트베리는 지금 그 오디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스마트 컨트랙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스마트 컨트랙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했고요. 비트베리가 잘 되면 저희도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떨어지는 그 뭐지 그 가스처럼 플랫폼을 우리 걸 쓰든 안 쓰든 그런 이제 라이선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디파이 서비스 프로세스를 보시면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우리가 수많은 자산들을 블록체인화 하게 되겠죠. 아까 얘기한 그 뭐 음원 음반이 될 수도 있고 NFT 음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자산들을 내가 또 만드는 사람들, 그게 오프라인에 있는 자산일 수도 있고 또 뭐 이더리움이나 뭐 그 비트코인처럼 그런 자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투자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거래를 하고 그런 것들 할 수 있게, 대표적으로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그런 것들이 뭐 비상장 어, 회사의 뭐 증권 또는 전환 사채권 이런 것 될 수 있고, 뭐 아까 부동산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그게 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어떤 블록체인 기능이 분명히 접목이 될 거다. 그래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코스콤이 샌드박스에 넣어서 지금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예탁결제원에서는 이제 STO에 대해서 지금 올해 시범 사업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일반 기업이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번에 이제 그 정승태 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보증보험이 하는 거를 내가 하겠다. 그건 쉽지 않죠. 이게 좀 약간 오프 더 레코드 말씀드리면 금융위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된다고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허가를 안 내주는데, 저는 그 조건 그렇게 제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상하고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당연히 KYC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돈을 벌었으면 어, 그 뭐야 세금을 내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래소가 아니더라도 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뭐 그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결국에 국가기관과 연동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디파이를 하면서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을 뺏어 먹으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건 정부하고. 한동안은, 먼 미래는 아니겠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해도 현재 기득권, 또 그게 이제 이유 있는 기득권일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송금을 하는데 이런 문제 있잖아요. 내가 이제 유학하는 애한테 돈을 보냈어. 이게 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 상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상속세 내는데 비트코인을 팍 보내면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런 것들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뭐 이번에 그런 예를 들어 31개 국가들이 모여서 그런 어떤 그 자금의 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하려고 더더욱이 뭐지 그 탈세라든가 그런 좀 안 좋은 금융거래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 기능을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저희도 당연히 어떤 서비스를 만들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고 있고요. KY 시스템도 있고 뭐 거기에 필요한 덱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뭐 100점짜리는 아닌데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엔터프라이즈는 뭐 다양한데 이게 이제 적용될 수가 있는데, 뭐 어떤 금융기관들이 이런 플랫폼을 써서 지금도 금융에도 이거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전자서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은행들이 모여서 그거를 그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서 발행해서 쓰고 있고, 그게 이제 일종의 컨소시엄 블록체인에 해당하겠죠. 뭐 대부분 뭐 하이퍼레저를 쓰거나 이렇게 되죠. 저희도 하이퍼레저를 베이스 블록체인으로 그 소스를 갖다가 한 이유는 그만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안정된 게 없죠. 현재로서는 하이퍼레저만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은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그 쇼핑몰 같은 것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준비해 갈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블록체인이 가져가는 뭔가 장점이 있어야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서비스 하고 싶을 때는 저희 플랫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면 아마 개발자가 하나도 없이는 안 되겠죠. 이해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경우에는 뭐 저희 회사가 사람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하는 우리 API를 써서 지원하는 회사를 계속 협력업체를 가지고 가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협력업체하고 같이 의뢰를 해서 만들거나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저희가 요런 이제 요건 좀 크게 써보면 NFT, 디파이 기업형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음악 쪽에는 뮤직 플랫폼이라는 그 회사하고 좀 계약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소셜은 이제 카룩스웍스인데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웹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작권을 거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아까 번역문은 엘솔로라는 회사인데 저건 아까 얘기했는데 저희가 AI 인공지능 그 자동 번역 기술 저쪽으로 이관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저쪽을 안 하고 저희 회사가 이제 이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뭐 자산 관리는 지금 현재는 비트벨인데 부분은 이제 뭐 솔루션을 갖고 있고 다른 그런 서비스를 하는 데들은 제공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 뭐 설문조사라든가 뭐 투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저 플랫폼 잘 오픈이 되면 반장 선거할 때 이제 저기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입해갖고 거기에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 사용되겠죠. 근데 그 가격은 뭐 항상 이게 유틸리티 토큰 쓰면 또 이게 1원 이렇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박 대표님 얘기하는 고민입니다. 그걸 스테이블하게 포인트처럼 스테이블하게 만들 거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로서는 아까 얘기한 이제 저 카룩스웍스라는 회사하고 카룩스가 요거를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이 회사가 서비스를 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작물 공동지장의 보상 시스템 해가지고 이게 돈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기능적으로는 이런 서비스를 하도록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뮤즈홈하고는 현재 이제 제 오른쪽에가 뮤즈홈의 홈페이지 저희가 이제 이거 프로젝트 이름을 뮤즈홈이에요. 그러니까 뮤직 플랫폼이라는 회사하고 저희하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의 시장은 아시다시피 카카오 뮤직이나 카카오 뮤직 멜론을 사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넘버 원이고 그 넘버 투가 지금은 누가 됐냐면 유튜브 뮤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그래서 메이저 몇 개에서 엔터테인먼트사가 한 80% 시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나머지 20% 시장을 한 20개의 이런 음원을 유통하는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 회사들이 특히 이 뮤직 플랫폼은 자동화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사실 회사도 없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을 만나서 온라인에서 얘기하고 하는데 그래도 전 세계 음반 발매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저작권을 이제 제작사로 받아서 뭐 저작권자들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자동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아시는지 모르겠죠. 스트리밍에서 한 번 듣는데 6원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거기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의 저작권 관리 협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걔도 이제 이런 형태로 그 플랫폼들은 비슷하죠. 중요한 건 창작을 한 사람들이 한 번에 목돈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작곡 작사한 사람들이 내 거를 갖다 팔 수 있고 그걸 받은 제작사가 사서 또 음반을 발행할 수도 있고 제작사가 그 음반의 유통권을 또 팔아서 그걸 누가 내가 그 음반 발매하거나 내가 직접 팔아볼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사한 서비스를 해서 지금 약간 대박일지 모르지만 커진 회사가 어디냐면은 뮤직카우라는 회사예요. 아마 버스 타거나 요새 TV 뉴스 많이 나오죠. 거기는 이제 그런 음원 저작권을 직접 사서 자기네 투자를 해가지고 중요한 건 그 회사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건 산 거를 다시 자산으로 인정을 해줘요. 응? 은행에서. 왜냐면 그거는 자산의 가치가 있다고 본 거. 70년간 저작권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고 새로운 NFT 음반 발매서 나오고 있는데 저 킹스 오브 리온이라는 첫 번째 NFT 음반을 발매한 쪽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 10년에 70% 음반이 NFT 음반으로 바뀔 거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도 그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잘 나가는 BTS뿐만 아니라 동네에 있는 가수도 또는 우리 아들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 자기도 음반 내고 싶어 이런 친구들도 우리 플랫폼에서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뭐 우리가 하면서 있던 어떤 솔루션들을 좀 요거를 사실은 우리가 더 돈을 투자를 받아서 모듈화하고 더 그 좀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비트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얘기한 설명인데 요건 넘어갈게 아까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뭐 저희 회사 간략한 소개는 우리는 어쨌든 아까처럼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 부동산이나 증권 이런 거 되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한 20년 정도 그 AI 번역물 쪽에 개발한 엔지니어가 주축이 돼서 2017년에 야 우리 미래에 뭐를 할까? 이건 돈 못 벌었는데 그래서 블록체인을 해야겠다 하고서 시작한 회사인데 외부 노출이 거의 안 돼 있는 회사예요. 그냥 개발만 한 회사.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그냥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또 그런 것들 다 경험해 봤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합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이제 스마트 카드 이런 쪽 오랫동안 했고 현재 슈프림 아이템 회사 CTO를 또 맡고 있고 지금 고문이죠. 고문을 맡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종란 대표가 이제 AI 그 회사를 원래 오랫동안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 저희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특허를 갖고 있고 그중에 이제 DDMB는 그 MDPI라는 논문에도 발표하고 기술 검증까지 좀 한 37대 정도인가 39대인가의 노드를 돌려가지고 검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검증이 돼 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뭐 시종 동향 얘기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뜨고 있는 뭐 게임 메타버스 예술품 어쩌면 메타버스에서도 이런 NFT나 이런 것들이 거래가 또 많이 되고 실제로 그거를 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메타버스에 모여서 이제 음악을 같이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음악은 리얼 음악을 듣는 거죠, 사실은. 메타버스에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음악이 스트리밍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NFT에서 제일 핫한 시장은 어차피 게임입니다. 아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게임에서도 내가 아이템을 내가 열심히 게임해갖고 내 노동으로 모은 거야. 그 아이템이 이제 되게 비싸졌죠. 비싼 뭐 수백만 원짜리도 있고. 근데 그거를 산 사람, 그래서 난 더 오르면 팔 거야. 그럼 이거 투자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좀 애매한 입장에 돌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뭐 증권으로 봐서 맡기는 쉽지 않다. 그중에 이제 게임 쪽에는 특히 그런 것들이 어떤 아이템 이런 것들 지금도 이미 하고 있고 또 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뭐 예술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돈을 벌면 세금은 내야 된다. 정부에서 아마 20%에서 22%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적절한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조금은 적겠지만 다른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 법인이면 법인세 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차피 그 어떤 클라우드 떠 있는 그런 우리 프로그램, 즉 유니스학 같은 게 그 기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돈 벌면 세금 내야겠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디파이 시장도 이렇다는 거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우리가 개발했던 것들을 이제 뭐 점점 모듈화해서 이런 분야에 일반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려고 아직 100점은 아니고요. 계속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회사에 대한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사업을 하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아이디어는 남들보다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회사에 합류한 이유는 돈이 있더라도 사람이 없고 사람이 있더라도 돈이 없는데 중요한 건 일단은 기술과 사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아니면 그 방법을 근데 협력업체를 잘 구하든 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많은 그런 어떤 꼭 블록체인 쪽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서비스를 뭔가 그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회사 협업을 해서 어떤 서비스 내용이 좋으면 저희도 투자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지금 몇몇 프로젝트는 저희가 투자를 같이 하는 거고요. 그런 열려 있는 회사고
것도 같이 많은 서비스에서 코업을 해서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